드라이버의 최첨단 기술이 다 접목됐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근데 과연 퍼터에는 어떤 기술력들이 들어가 있을까? 이건 정말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모르죠. 그냥 감으로 쳐야 되거나 자기한테 맞는 거 치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기술력이 저는 안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어떤 기술력들이 들어있는지 낱낱이 이번 시간에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송영입니다. 이충진입니다. 송영은 퍼터의 종류 뭐 아세요? 저는 블레이드하고 말렛. 블레이드하고 말렛. 대표적인 이런 게 이제 이게 블레이드죠. 블레이드. 이게 약간 좀 얇은 일자로 된 거.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말렛이죠. 이게 말렛. 약간 네네. 달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말렛. 말렛하고 딱 중간. 약간 이제 섞인 것들이 이제 섞인 파생 상품들이 그쵸? 나오는 거죠. 말렛도 아니고 블레이드도 아닌 딱 중간. 그렇죠. 중간용.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제가 쓰는 것도 약간 중간. 이걸 말렛이라고 부르냐, 블레이드라고 부르냐. 이거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근데 좀 조금 더 두껍거든요. 그래서 각 브랜드마다 이거를 뭐 더블 블레이드니, 핫 블레이드니, 와이드 블레이드니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 또 하프 말렛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고. 네. 근데 그건 다 다르니까 부르기 나름이네요. 블레이드가 있고 말렛이 있다. 그럼 송영이 생각하기에는 네. 블레이드가 좋아요, 말렛이 좋아요? 제가 처음에 쓴 센터 퍼터가 그 오디세이 거 블레이드 말렛형이었거든요. 블레이드 말렛형은 말렛형 딱 반대같이 생긴 거였는데 네네네. 그것도 괜찮았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냥 진짜로 느낌으로 그냥 좋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공 얘기했을 때 하듯이 네. 퍼터는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거예요. 누가 좋다 이런 게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퍼터야말로 네. 자기한테 맞는 걸 써야 되는데 종류도 워낙 많은 데다가 너무 다양해. 근데 누가 하나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샵에 가서 퍼터 뭐가 좋아요? 이거 쓰세요. 요새 오디세이 잘 나가요. 네. 근데 자기한테 맞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오늘 찾아볼 거예요. 네. 먼저 가장 좋은 퍼터란 무엇일까? 내 소리 딱 맞는 거. 내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아, 마음이 편해야 된다. 사실 이게 좋고 이거 안 좋다, 이게 100만 원이고 이게 뭐 10만 원이다 라고 해도 내 마음이 편한 퍼터가 사실 최고의 퍼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나한테 좀 맞춰보자 하는 분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이게 더 좋다더라, 나 그거 쓸 거야, 아 이거 써야 돼, 내 거 꽂았대,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블레이드하고 말렛의 차이는 무엇인가? 안정감? 안정감. 옆에가 저렇게 많으니까 면적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말렛은 페이스 밸런스라고 해서 밸런스가 토 힐에 가운데 정확히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딱 하늘로 보게 그렇죠. 블레이드는 앞으로 기울어지죠. 확 떨어지네. 무게 밸런스가 토우에 있는 거예요. 토가 무거운 거죠. 앞쪽에. 네. 그죠? 왜 차이가 있을까 보시면 이거는 치는 사람의 스트로크의 모양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말렛은 치기 편하다고들 해요. 이게 무게감이 있어요. 똑바로 갔다가 똑바로 가는 아, 스트레이트 스트로크를 할 때 네. 유리한 거예요. 똑바로 갔다가 똑바로 가는. 자, 블레이드는 이게 무게가 앞에 있어요. 네. 이게 똑바로 갔다 똑바로 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겠죠. 아, 이게 그죠? 무거우니까. 포물선 형태를 그리는 손목을 쓰시는 분들이 궤적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바깥쪽에 무게가 실리겠죠? 아무래도 얘는 내가 조절을 하기 쉬워요. 헤드의 무게가 아닌 나의 능력으로, 나의 스킬로 치는 채인 거예요. 약간 일로 가게도 할 수 있고. 그런 분들에게 유리한 거죠. 그럼 왜 바깥쪽에 있는가? 네. 궁금하다. 통계를 보면 일반적으로 퍼팅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헤드가 닫혀서 맞아요. 왜냐하면 스트레이트로 스트로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회전을 하게 되니까 네네. 감겨 맞는 거예요. 아, 이렇게 돼서 이렇게 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전체 회전의 무게를 바깥쪽에다 두고 때릴 수 있게 해놓는 거예요. 아, 무거우니까 좀 늦게 오게끔 되겠구나. 저희가 아마추어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거는 똑바로 밀어주는 채, 얘는 회전을 통해서 때려주는 채. 어떤 것이 좋다, 뭐가 맞대, 누구 맞대더라 라는 말은 반만 들으시고, 퍼터는 마음이 편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딱 해서 스트로크 해봤는데 마음이 편하다. 아, 네. 이거다 하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보통 장점으로 말할 때 블레이드 퍼터는 장거리에 능하다, 아, 장거리에 능하다. 때릴 수 있는 퍼터니까 얘는 때리긴 어렵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똑바로 갈 거다 라고 생각들을 해요. 이거는 단거리에, 이거는 장거리에, 롱펫, 숏펫. 아, 그럼 저는 세 이거, 유리하다. 이거 써야 돼요. 블레이드. 그렇죠. 우리가 그냥 어프로 치고 가면 거의 그린에 올라갔을 뿐이지 붙였다 이런 말은 잘 못 듣잖아요. 차라리 어프로치 낫겠는데 이런 말 가장 많이 들으니까. 그럼 이것들은 뭘까요? 말렛도 얘네도- 아닌 것이, 블레이드도 아니에요. 말렛과 블레이드의 네. 차이를 네. 적당히 섞어 놓은 거예요. 아, 전천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반반이네요. 반반. 양념 반반 그쵸. 이 느낌이죠.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이 네 개의 위치를 보시면 됩니다. 말렛은 대부분 이렇게 꺾어져 있어요. 그럼 얘가 더 말렛에 가깝겠죠. 얘가 말렛에 가깝네요. 그쵸. 얘가 말렛같이 생겨가지고 근데 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없어. 넥은 네 개일 뿐이에요. 단정 짓기도 애매하죠. 그렇죠. 말렛과 블레이드 또는 중간 위치에 어딘가에 있는 헤드의 모양과 그 다음에 네 개 위치,
를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둘 다 느낌이 안 온다면 이 양념밥 후라이드 반도 쳐보고 괜찮다 싶으면 나 이 중에서 고르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 여기에 두 가지 옵션이 더 들어갑니다. 이게 꺾인 부분, 이 부분이 높으면 좋은가, 낮으면 좋은가. 이야 다르다. 헤드의 로프트는 비슷할 거예요. 네. 샤프트의 각도도 비슷해요. 근데 좀, 여기서 떨어진 부분만 달라. 야 이것도 뭔가 이유가 그죠. 있겠죠? 그쵸? 이 샤프트를 똑바로 따라가 보면 이 중심은 여기에 있어요. 맞다. 그죠? 네. 이 샤프트를 똑바로 가면 센터 중심 쪽에 여기 있겠죠. 이건 아까 블레이드에 되게 가깝게 앞으로 떨어져 있는데 모양도 비슷한데 4개 위치에 따라서 이거는 페이스 밸런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죠? 약간 돌아갔어요. 약간 근데 이것도 돌아갔죠. 약간 이게 지금 그립이 있기 때문에 얘는 토우 대단히 밸런스. 블레이드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스트로크의 모양에 따라서 결정되는 채다라고 보면 되겠죠. 말렛을 쓰면은 페이스 밸런스라는 건 알겠어. 근데 넥이 왜 높아? 이것도 결국 탄성이에요. 우리 요새 관용성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MI. 네, 관성 모먼트. 관성 모먼트를 높이기 위함이에요. 썼을 때 똑바로 갈 거야. 최대한. 이 넥에 탄성을 주는 거죠. 이만큼이 더 꺾어서 들어가니까 탄성이 생기는 거죠. 꺾어서 들어가니까. 네, 그렇죠. 아까 두 가지 옵션이 들어갈 거죠. 넥은 이제 알겠어요. 네. 또 하나, 이제 옵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샤프트보다 헤드가 얘는 뒤에 있어요. 얘는 거의 비슷하게 있죠. 살짝 떨어져요, 약간? 살짝. 이거는 이만큼이 얘는 들어가 거의 있어요. 한 마디가 들어갔고 그쵸. 얘는 살짝 들어갔네요. 이 차이는 왜 있을까요? 관성. 이것도 다릅니다. 옵셋이 뒤에 있으면 공이 내 핸드보다 헤드가 늦게 와서 맞게 돼요. 퍼터에도 로프트가 있어요. 이게 사실 직각 같아 보이지만 보통 4도 정도의 로프트가 있거든요. 퍼트에 로봇가 있다고요? 그렇죠. 퍼터의 성능을 계산하는 테스트가 있는데 그 스키드 테스트라고 해요. 거기에 캐리가 있어요. 퍼터도 캐리 구간이 있어요. 할 거 다 하네요. 그렇죠. 퍼터도 클럽이에요. 공이 뜨는 순간이 있어요. 띄우는구나. 뜨는 순간을 네. 줄여줘요. 옵셋이 주는 옵션에 네.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이 스키드 테스트라는 건데요. 스키드 테스트. 네. 그거는 모르는 스키드 것 테스트는 뭘까요? 퍼터는 공을 원래 띄우는 채가 아니잖아요. 굴리는 채잖아요. 굴리는 채죠. 이것도 로프트가 있어요. 네. 완전히 90도가 되면 닫혀 맞게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렇게 누워서도 맞겠죠. 그러면 공이 감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퍼터는 똑바로 가야 하는데 똑바로가 직진을 중요한. 공을 치면 치자마자 이게 약간 떴다가 해서 쭉 미끄러지고 구를 거예요. 미끄러지고 굴러요? 이걸 탁 치면 처음부터 네. 떼굴 구는 게 아니라 네. 처음에는 살짝 뜰 거고 떨어져서 좀 미끄러지다가 구르겠지. 이게 스키드 구간이에요. 스키드? 네, 그렇죠. 그 스키드 테스트는 네. 캐리 구간과 스키드 미끄러지는 구간까지가 몇 센치냐. 이게 짧아야 우리가 라이를 다 보고 쳤는데 이게 미끄러져 그냥 가버리면 들먹. 라이와 관계없이 공은 똑바로 가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라이를 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예상했던 구간과 다르게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스키드 테스트라는 거는 퍼터가 쳤을 때 이게 얼만큼 빨리 구르기 시작하느냐, 그게 사실 퍼터의 성능이거든요. 얼마나 라인을 잘 타게 만드는. 그렇죠, 그렇죠. 그 스키드 테스트라는 건데 제가 오늘 레이콕 가져온 것도 이거예요. 스키드 테스트에서 이게 맨날 1등해, 이 클럽이. 명품이니까 이거. 그래서 레이콕 좋은 퍼터 맞아. 근데 사실 돈 있으신 형님들이 많이 쓰시는 블레이드 말렛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구분. 20만 원대가 이제 보급형 일반적인 퍼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죠? 게 20만 원대. 근데 브랜드가 좀 있어. 그건 한 30만 원. 네, 맞아요. 이런 하이엔드는 다 50만 원이 넘어가고 그때부터는 그냥 막 올라가죠. 그러면 200만 원, 300만 원, 뭐 1000만 원짜리까지 있으니까 독일산 철을 쓰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막. 그거 막 1000만 원, 1000만 원. 금색입니까? 금색이 오히려 퍼터들은 은색이 더 가까워요. 은색이 최대한. 비싸. 이거 레이쿡에서 이제 프리미엄 제품이거든요. 제일 비싼 거. 연철 통 단조에 CMC 밀링을 하고 뭐 니켈 그런 막. 니켈 합금에 뭐 이런 거예요. 그게 들어간 게 이거예요? 이건 되게 비싸요, 이거. 가격을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래서 이거 소중히 제가 제 앞에다가 놓은 겁니다. 좀 떨어뜨리는 거요? 네, 제 앞에 놓은 거예요. 네. 잠깐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네네. 스키드 구간을 짧게 만들기 위해서 아까 그 장인분들이 소재도 이거 써보고 어떻게 해보고 다 하는 거예요. 정말 정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드는데 그러면 아이언과 비슷하게 퍼터도 좋은 제품들이 단조 제품들이에요. 포지드라고 써 있는 것들. 그게 왜 포지드가 좋은가? 주조와 단조의 차이를 아세요? 주조는 틀을 만들어서 거기다 뜨겁게 끓인 철물을 넣어서 식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어서 딱 떼어내는 거. 그게 이제 주조. 단조는 이 동그라미 모양의 철을 가지고 그걸 때려서 이 모양을 만드는 게 단조. 그게 단조. 일반적인 브랜드들은 다 주조예요. 대량으로 많이 찍어내야 되니까. 단조는 왜 맨날 수제로 나오고 수제라고 이름이 붙고 또 맨날 한정품이야, 수제 퍼터들은. 100개, 뭐 올해는 120개, 150개 뭐 이런 식이거든요. 많이 못 만드니까. 많이 못 만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핸드메이드라고는 돼 있어서 네. 사실
옛날처럼 막 손으로 찍진 않을 거예요. 않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아, 프레스로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밀링을 하는 거죠. 좀 더 정교하게 밀링 막 그래서 레이저로 깎아내는 거죠. 깎아내는 CNC 거죠? 밀링이라는 게 컴퓨터가 이렇게 막 깎아내는 거잖아요. 그래도 찍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한 작업이 그쵸. 들어가니까 명품 퍼터다 하면은 대부분 이제 단조에 CNC 밀링이 된 것들은 이제 명품 퍼터인데 그 사실 가격도 비싸고요. 대량으로 많이 찍어내는 것들은 단조로는 할 수가 없으니 주조로 하는데 퍼터만큼 정교해야 되는 클럽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대단히 정교해야 돼. 이건 정말 요만큼만 잘못 쳐도 이게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 단조를 써야 되나? 드라이버 한 20m 좀 덜 나간다고 해서 스코어 차이 안 나요. 왜냐면 우리는 롱아이언이 있으니까. 그죠? 그렇죠. 퍼터는 그거에는 있으니까 똑같이- 만회할 게 있죠. 만회할 게. 똑같이 한 번 쳤는데 만회할 방법이 없어. 한 번 더 쳐야 돼 그냥. 골프 칠 때 가장 승질나는 게 오케이 안 줄 때. 쓰리파트 할 때요. 아, 오케이까지도 괜찮아. 앉아. 아니에요. 사실 오케이가 네. 우리끼리 오케이지만 오케이 안 받으면 못 낼 것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사실 그만큼 퍼터가 어려워서 그래요. 다음에 쓰리퍼스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서 퍼터는 정말 1도도 벗어나면 안 돼. 이 홀값도 워낙 작잖아요. 맞아요. 짜증나. 크게 이벤트 홀로 해도 안 들어가. 108mm. 불교와 골프가 통하는 게 있어요. 108. 번뇌가 일어나니까. 네. 그래서 108mm예요 홀컵이. 아 너무 작다. 그거 조금만 벗어나면 한 타를 더 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퍼터는 정교해야 되는데 왜 단조가 그러면 더 고급진 것인가. 네. 주조는 쇳물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매번 찍을 때마다 매번 달라요. 기포가 좀 들어갈 수도 있고. 아, 그렇죠. 뜨거워졌다 식는 과정에 따라서 물론 그렇진 요새 않겠지만. 대단히 잘 그렇진 만들겠지만 않겠지만. 그래서 요새는 주조라고 부르지 않아. 퍼터에서만큼은 네. 정밀 주조 공법이라는 말을 써요. 있어. 주조인데 우리 되게 정밀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네. 있어 보인다. 아. 근데 단조 만드는 분들은 이제 핏이 굳지. 우리는 핸드. 장난하냐? 이렇게 그런 거죠. 그래서 대단히 정교해야 돼서 항상 품질이 일정해야 되니까 단조로 만들고 거기다가 요 앞에 깎아내는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는 요것도 CNC 밀링을 통해서 컴퓨터가 깎아낸단 말이에요. 매번 똑같이. 이렇게 생긴 퍼터 처음 봤어요. 좋은 그 수제 퍼터들은 대부분 앞에 모양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 이렇게요? 첨단 기술을 넣은 거예요. 고기 이렇게 다지는 그거 챙겨서 그래서 와 뭔가 잘. 이게 아마 잘 단면적을 줄이기 위해서일 거예요. 공하고 닿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아 닿는 부분. 네, 그 네. 스키드 현상을 그쵸. 줄일 수 있겠네요. 닿는 면적이 줄어드니까. 근데 그게 줄어든다고 해서 좋은 것인가는 그 아. 브랜드마다 철학이 있는 거고 또 레이콕 제품 중에도 이런 것도 있어요. 앞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도 CNC 밀링이 된 거예요. 단조에. 이 부분에 이제 쿠퍼를 넣어서 이렇게 이런 거 굴을 많잖아요. 요건 이제 타감을 위해서. 근데 어떤 게 좋다라고 말하는 건 각 브랜드의 철학이에요. 말레이시 아까 편하다고 그랬죠, 송영은. 네, 네. 말레이시 좋은 것 같다고. 밸런스가 똑같이 있어서 똑같이 밀고 갈 거예요. 페이스 밸런스니까. 그러면 여기 맞으나 여기 맞으나 대충 똑바로 갈 거예요. 아 이것도 관성 모멘트가 있는 거구나 MOI 수치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말레이시 요새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다만 얘는 요로 칠 때랑 요로 칠 때랑 각이 확 바뀌겠죠. 얘는 가운데 안 맞으면 큰일 나요. 그거 안 되네. 그죠? 이건 좁아 여기가. 네. 가운데 맞아야 돼요. 네. 얘는 스윙을 하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가운데를 맞추지 않으면 각도가 변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더 편하다는 말들이 나오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죠. 근데 이거는 가볍기 때문에 내가 타감도 더 밀접하게 바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거는 헤드 무게로 치는 거니까 툭 여기 맞았는지 여기 맞았는지 잘 몰라. 얘는 어디 맞았는지 내가 바로 알아요. 바로 꺾이니까. 열렸다. 다시 그죠, 그죠. 나오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블레이드가 어렵다는 말들 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런데